두 번째 단원의 첫 번째 미분의 프린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읽어보면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미분은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적분은 어떤 면적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우선 그래서 우리 미분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한 양이 평균적으로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에서 b까지 x가 변할 때 y가 변화를 하겠죠. 그거의 평균을 구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x의 증분, 즉 x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x의 변화량은 b에서 a까지 변했으니까 b에서 a를 빼줘. 이렇게 하는 애를 우리가 차이를 영어로 디퍼런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d를 가지고 올 건데 d의 그리스 문자인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애를 가지고 와서 dx 근데 얘를 그리스어로 델타라고 읽어서 델타 x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델타 x 이런 애를 보면 x의 변화량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y의 변화량은 그럼 어떻게 표기할 수 있겠어요? 그쵸? 델타 y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델타 x, 델타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y의 값, 즉 함수 값이 변화하는 거를 평균을 낸 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식으로 써보자면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인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식으로 델타 x는 b에서 a를 이렇게 빼준 거죠. 그래서 b 빼기 a분의 함수값 fb에서 fa를 빼서 이렇게 구해주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를 델타 x라고 하면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는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a 없어져서 분모에는 델타 x 이렇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fb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평균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뭔가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맞아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은 기울기를 구할 때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실제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로서 기울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보면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래요. 1에서 2까지 fx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델타 x는 x의 변화율인데 변화는 1에서 2까지니까 2-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분자는 f2에서 f1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럼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뭐가 되죠? 그렇죠. 6 빼기 3이 돼서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3, 즉 기울기가 3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A에서 AH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래요. 마찬가지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해보면 A 플러스 H에서 A까지, 즉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은 F의 A 플러스 H에서 F의 A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분모는 AA 없어져서 H분의 A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중괄호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H분의 A제곱 서로 없어질 테고 2 AH 플러스 H제곱 이렇게 남네요. 자, 그래서 H로 하트 작전으로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2a 플러스 h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가 나와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평균 변화율의 개념을 가지고 미분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미분 계수는 우선 어떻게 정의되는지 좀 읽어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불러줄 거예요. 표기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면 F 하고 다시 하고 A 이렇게 써 있어요. 그쵸? 요건 앞으로 어떻게 읽어줄 거냐면 F 프라임 A 이렇게 읽어줄 거고 얘는 fx라는 함수에 a에서의 미분 계수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미분 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극한으로 구한다고 했어요. 즉 델타 x를 0으로 보낸대요. 그럼 아까 했던 그래프로 잠깐 가봅시다. 그래프로 가보면 요 밑에 x의 변화량이 델타 x였어요. 얘를 0으로 보낸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x의 변화량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럼 줄어들 때마다의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점점 달라져 가겠죠. 그래서 이 델타 x가 점점 0으로 가까워질 때의 직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처럼 보이냐면 그림에서 점점 델타 x가 작아져서 a까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그려지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미분 계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그럼 우리 한번 식으로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래서 f'A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이 부분에는 그냥 평균 변화율을 써주면 돼요.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지금 우리는 x에 대해서 변하고 있는데 y가 나와서 보기가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도 한번 써봅시다.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그러면 델타 x분의 f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 문자로서는 극한을 많이 구해봤는데 이렇게 이 델타 x가 조금 보기 그래서 얘를 그냥 단순히 변경만 해서 이렇게 구해지기도 해요. h로 델타 x를 h로 치환한 거죠. 나중에 h 나왔다고 해서 뭐야 이건 또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a에 플러스 h 그냥 델타 x 자리에 h 이렇게 들어간 거죠. 빼기 fa 이렇게 구해줘도 됩니다.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요 점을 한번 그냥 x, fx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요 점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a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x가 될 테고 얘는 fx가 되는 거죠. 그럼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 가나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x와 a의 차이가 0으로 간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x가 a로 간다는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라고 써 있죠. 원래 분모에는 x의 변화량이 써 있어요. 여기는 x의 변화량이 x 빼기 a니까 분모가 x 빼기 a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고 분자는 y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fx에서 fa를 빼진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구해줘도 됩니다. 여기 써있는 이 네 가지 모두 다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편해지고 익숙해진 걸로 이용해주면 됩니다. 위에 세 개는 다 델타 x를 이용하는 거라서 0으로 간다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이 밑에 것만 한 번 더 생각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2번입니다. 자, fx에 대해서 다음 미분계수를 구해보래요. 첫 번째 f'2예요. 2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해보래요. 자, 위에 공식이 있는데 좀 편한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몇 번째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쌤은 요거 여기 세 번째 써있는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뭐가 되는 건가요? 그쵸? 2 플러스 h 빼기
F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얘 넣어주면 4 플러스 4h 플러스 h제곱 한 번에 한 거예요. 2 플러스 h제곱 플러스 2에다가 2 플러스 h니까 4 플러스 2h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빼기 2예요. 여기다 2 넣어주면 4, 4, 3이니까 8 빼주면 되겠네요. 아니, 8이 아니라 11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4, 4, 3, 마이너스 11이니까 한 번에 없어지고 h는 이렇게 하트 작전으로 다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제곱 플러스 6h가 돼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플러스 6이 돼요. 근데 h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값은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6이 나오죠. 그래서 이 fx에 대해서 2에 대한 미분계수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6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문자 a에 대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 빼기 fa예요. 자, 문자여도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제곱 플러스 2ah 플러스 h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h 그 다음에 플러스 3. 너무 좁은데? 좁아서 여기를 좀 내릴게요. 안 돼. 자, 요거 빼기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2a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칸이 좁아서 쌤이 생략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한번 단순한 계산이니까 정리해서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한번 구해보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몇 번 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집에서 공부를 좀 해갖고 오도록 하면 됩니다.